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요즘 우리 사회의 한창인 이념 논쟁.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념을 도대체 뭘 이념이라고 하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네. 근데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이념이라는 것이 아마 자유민주주의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는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리저리 공부도 해보고 인터넷도 검색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민주주의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정신이기도 한 소위 이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국민학교라니까 옛날 사람 같이 안 됐으면 초등학교만 명문을 학교만 다녀도 예. 어떤 것이 자유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뭐 흔히 뭐 표현의 자유다. 또는 뭐 결사의 자유다. 다 있죠. 또는 뭐 사상의 자유다. 네. 또는 정치 활동의 자유다. 뭐 이런 등등등등 자유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이것이 또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월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민주주의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자유를 강조하고 이게 잘 실현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네.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민주주의 반대말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민주를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뭐 공산주의다. 아까 빨갱이, 뭐 좌파, 종북 이런 네.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민주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뭐 하는 건가? 네. 이것은 그러면은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는 아니면은 그 전쟁 좋아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렇게 오인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다른 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욱 더 강조한 자유를 강조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예. 또 사실 공산주의 하는데 공산주의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1990년대 구소련이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유럽이 붕괴되면서 예. 이미 공산주의는 사실 역사 속에서 실험에서 실패한 걸로 저는 봐요. 그러면 중국이 공산주의냐? 어느 나라 못지않은 자본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무역도 활발하고. 그러면 북한이 또 공산주의냐? 북한은 공산주의의 공짜도 없는 나라라고 저는 봐요. 거기는 오직 있다라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조 독재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참 그 바람직한 이런 모든 그 시민이 국민이 네.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공유하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평등 사회란 말이에요. 네. 이게 공산주의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사실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성공 거두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속에서 그나마 초기 불교 시대에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일정한 정도 성공 거뒀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소위 승가라고 하는 불교 교단 자체가 철저하게 부처님과 또 제자들과 일반 제가 불자들이
평등한 그런 체제 속에서 함께 평화로운 그 집단을 유지했고 예. 또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도 공유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공산주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는 마치 그냥 시뻘겋어야 되고 또 머리에 뿔이 나야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를 가장한 그 전쟁 광, 독재자, 또 전체주의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런 모순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엉뚱한 그런 소위 이제 종북 네. 또 좌파 뭐 좌파 우파는 원래 민주주의의 틀이란 말이에요. 네. 좌파와 우파는 양날개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건전 좌파, 네. 건전 민주주의는 건전 좌파, 건전 우파는 민주주의의 그 다양성을 이뤄내고 네. 또 상호 견제를 이뤄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네. 민주주의 양대 축이다라는데 우리 국민들도 함께 좀 그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 2년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요. 와, 개념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은 이념 전쟁 어떻게 보세요? 뭔가 호도하는 것 같죠? 저도 스님 말씀 들으면서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는 권력을 쥔 사람들만의 자유가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여기 그 서민들의 자유는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느끼는 이 지금 사회는. 예. 근데 사실 자유는 다른 것보다는 나의 영역이 보장받는 거, 인권이랑도 관련이 있죠. 네. 내가 스님을 이렇게 치면 이 영역을 갖다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건 예. 이분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내게 치겠다는데 이런 자유는 허용되지 않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 누군가에 대한 존중감, 존엄을 이해하는 상황 전제로 하고 자유가 이야기돼야 되지. 네. 있는 자들만의 자유는 그거는 야만이죠, 야만. 지금 그래서 얘기되는 자유의 개념이 좀 편협하다고 보시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그리고 그들만의 이해 안에서 데피니션을 가진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욕망을 그들은 욕망을 배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뭐 공산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주의가 가장 아이디얼하게 네. 그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도회예요, 수도회. 저희 수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이 없거든요, 사실. 수도에서는 실제로 예. 다 시행을 예, 하고 제가 계시죠? 벌어온 거 그대로 형제들과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는 건 뭐냐면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각자의 욕망은 내려놓기를 예. 요청하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만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고. 당연히 그렇죠. 저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놓기가 쉽지 않으실 그렇지. 때도. 하지만 투명하게 예, 제 통장 비밀번호는 우리 광부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그래서 출연료도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허용된 사회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이러한 나의 욕망을 형제들과 나누겠다, 내어놓겠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이제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들 아니에요. 복지를 근간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있다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지 않느냐 이거야. 나는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있는 자들만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난 모순이고 그들이 국민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 낳지 않는다고 그 청년들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 사회가 아이 낳기를 원치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반성하지 않고 반성도 예. 없이
청년들만 욕을 해가지고 청년들만 비판하고 게으르고 네. 나태하고 약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념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뭐 프레임이나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거기에 이제 일조를 했던 게 또 언론이고 또 검언이잖아요. 검언. 예. 검찰과 언론이 잘 놀아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네. 난 이 카르텔부터 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깨질 때 사실은 좀 더 넓은 장에서 네. 우리가 함께 자유를 얘기할 수 있고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그만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념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로 네. 그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붙어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 대립이라는 프레임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고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그런 방향을 주도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부에서 난데없이 육사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그리고 저희 모셔오고 거기 네. 기념을 세웠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과거 뭐 빨치산 활동을 활동을 거론하면서 해서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합의 봐서 해라 그랬어요. 근데 네. 이거는 알아서 합의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얼마 전에 그 내정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 후보자. 후보자가 예.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앞장섰던 사람을 내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 했던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뭐 멱을 따야 된다. 네. 간첩이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도 극우적 했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암묵적으로 그 사람의 사상이나 노선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이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증하지 않고 필터 없이 그냥 내정을 했을까요? 충분히 알았다 이겁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예요. 사실상 네, 묵인해 예. 준 거다. 그렇죠. 모르면 무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한 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이념 전쟁의 한가운데 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용하고 그 기여하고 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그 정부의 행태들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이거는 계속 어떤 화합이나 함께하는 이런 모드가 아니라 네. 이념적 잣대로 이미 역사적 평가와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제가 뭐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 없이 네. 만약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과거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가 되면 네. 아니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이념 대립이 더 심했습니까? 그때 그러면 본인들이 왜곡된 문장을 구사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이념 대립의 지금 현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이념 대립의 긴장을 네. 고조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좀 끼어들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용어잖아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용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경제 용어와 정치 용어를 전혀 이것은 합성화가 안 돼. 또 반대 개념이 아닌데 이걸 반대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 국가 사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도 없고 절대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사실 없습니다. 예. 어느 나라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다 받아들이고 있고 자본주의 요소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사회주의적 정책, 그게 대표적 복지 정책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정책은 친기업적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리 추구가 제1 목표가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자본주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완전한 자본주의는 결국 전 국민이 다 죽어가는 것이고 일부 소수 그룹만 살아남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사회주의적 정책인 대표적으로 복지 정책, 분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가 사회주의 정책 안 펴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미국도 펴고 있고 일본도 펴고 대한민국도 펴고 중국도 펴고 있고 다 유럽도 다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상당하게 거의 반수 이상의 사회주의 정당 계열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다면은 아까 진보 좌파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요. 네. 보수는 없다.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실제로 보수는 없다. 보수는 뭔가 넉넉하고 포용하고 없는 사람들 좀 한번 돌볼 줄 알고 네. 이게 보수적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보수는 아주 공격적이고 전쟁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힘없고 약자들 억누르고 네. 이게 마치 또 친일적이고 친미적 이래야 보수다 이러는데 그런 보수라면은 사라져야 될 보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도 필요하고 예. 또 그 사회주의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누구를 해치고 이런다면 그건 당연히 형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걸 예. 가지고 빨갱이다 누명을 씌우고 또는 모욕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가르고 적으로 돌리고 뭐 이러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빨갱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예, 빨갱이 좋은 말입니다. 빨갱이는 국민의 인권을 부르짖고 또 평등을 부르짖고 또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평등하고 못 사는 사람도 평등하고 다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결국은 빨갱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굉장히 좀 무리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참여를 언제 해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 원칙을 어기고 있을 때 언제든지 그럴 때는 목소리를 좀 내시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종교인들도 그러한 영역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참여에 발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 일정 선을 넘어서 이 사회 참여가 정치 참여로 되는 순간 그것이 문제화되고 종교인분들의 뭐 진정성이 좀 왜곡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와 괴리되어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 참여, 그 적정한 선을 지키는 그런 발언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참여에서 좀 배제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종교의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사회를 극단으로 나눈다면 그런 참여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모두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또 그 종교적 직책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목사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목사님께 정광훈 목사란? 아까 스님께서 우리 청년들도 정치에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청년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목사님에게 전광훈이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5글자로 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오자 토크여서.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센 표현이라도 편집 안 하시고 좀 내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독자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흔히 정치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에 나와서 자신의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이나 선동을 일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리고 선거철마다 특정 정당과 그리고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을 구압한다든지 이런 예. 어떤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특히 교인들을 추종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선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직자의 위치는요. 예. 저는 좀 목회자로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광훈 목사는 공식 석상에서 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고요. 이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까 결론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그 정도로 가까워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예. 저는 제가 아버지랑 아무리 친해도 아빠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저는 제 아버지한테도 해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한 번 하면은 실언일 수도 있고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성직자 자격이 없고 이것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발언 자체만으로도 예. 문제가 있다는 근데 말씀. 이 사실이 백주에 이런 대명천지 이렇게 했는데 교단에서도 저는 좀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걸로도 쉴드가 안 돼요. 옹호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대놓고 이 사람은 신성모독 발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이단적인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네.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문제이기 전에 네. 신앙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게 또. 이 정치인들이 마치 편가르기 하면은 자기의 소위 팬덤이 있듯이 전광훈 목사를 와 유사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10%, 20%만 있다 하면은 10%, 20%가 전광훈 목사가 시무를 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장이동에 현재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이렇게 망발을 하는데도 계속 신도는 많아지고 성장하고 있고 헌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건 아주 성공 거둔 기업입니다. 성공 거둔 사업가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는 말을 붙여서 참 안타까운데 그 목사라는 말만 띄고 나면은 참 훌륭한 사업가.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전광훈 그냥 목사라고 본인이 하니 목사님께서는 참 정치 잘한다, 또 사업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특징이야말로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종교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사례가 될 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도 전혀 어긋나고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자기가 뭐 성령의 본체라고까지 그렇게 상당히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예. 그런 막말을 일삼아 왔는데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종교적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네. 그 줄탁통시라고 하죠. 네.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외부에서 좀 같이 호응을 뜻 해줘야.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분들이나 성직자분들이 이것은 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쌍방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네. 여기서 깨어나와야 된다.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깨이 시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음. 가짜뉴스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듯이 음. 깨교인이 돼야 된다. 깨어있는 교인이 돼야 된다. 신자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많이 아직 안 퍼지고 있어요. 네. 열심히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성직자들 발언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신자나 신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네. 전광훈 목사는 이런 논란 자체를 즐길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즐기고 있고 또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욱 그 영화를 누리고 더욱 더 권력이 늘어나고 더욱 돈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을 깨부술 수 있는 네. 그 사회의 정화 음.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데 다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예. 어쨌든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다양한 분야에서 해주셨습니다만 한 가지씩 윤석열 정부에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딱 이제 일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수신제가 뭐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분이 사랑이 부셔가지고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과거 이 검사 시절에 굉장히 이제 매료됐던 부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거 말이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초지일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가에 약한 것 같아. 처가. 사랑으로 좋게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공직자로서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팔고 쳐내야 될 것들은 쳐야지 마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양평이 떠오르네요. 예, 떠올라. 네. 예. 그 해장국집으로 유명한 그 동네. 다른 분들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성공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더욱 분발해서 원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권력 누리고자 뭐 누구하고 싸우고자 대통령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젠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 남북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대통령, 네.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합시다. 자, 성공하십시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그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셨어요. 예. 근데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수사를 하고 탈탈 털고 완전 진짜 그 주변까지 거의 그냥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저렇게 눈밖에 나고 저렇게 상대 당 대선 후보까지 가면은 저렇게 짓밟히는구나, 저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구나, 저렇게 네. 검찰한테 탈탈 털리는구나, 그런 사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우려스러우니 이런 행위를 멈춰달라고 하고 싶은데 멈추겠습니까? 안 멈출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권분 10년입니다. 네. 지금은 10년도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이후에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스스로 지금 본인도 녹취록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하기 귀찮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후보 시절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시라. 그게 거국적으로 예, 옛날에 연산군은 네. 사서삼경이라도 읽었어요. 그분들은 유교적 마인드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복종을 했다고 하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대통령을 해봤는데 이게 내 성에 내가 이 능력이 없구나. 그걸 스스로 자각하시고 알아서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예, 편집당할 것 같지만 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정말 짧게 들어볼게요. 한마디씩만 어떠셨습니까? 평화방송은 역시 평화를 추구하는 방송이다. 신부님은요? 저는 즐거웠고요. 좀 더 청년들 위한 얘기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저희가 또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예,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을 예. 평화방송에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뭔가 억지로 엮는 것 같지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값진 시간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5차례 이렇게 3대 종단 성직자들과 특별 대담 진행하면서 저도 더 성장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역별로 저희 특별 대담에 응해주신 성직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분 김혜영의 뉴스 공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